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수예입니다. 네. 주변에 요즘에 독감 걸린 애들이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요. 네. 얼마 전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8년 만에, 무려 8년 만에 최대 규모로 유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 유행이 이제 봄까지 지속이 될 전망이라고 해요. 네. 독감 접종을 10월, 11월부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접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이들의 무료 접종이라서 접종률이 꽤 높은 편이지 않나요? 맞아요. 네. 네. 무료 접종 대상자가 이제 13세 미만 소아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무료 접종이니까 접종을 꽤 많이 하셨고요.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접종률이 보통 70에서 80% 가까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산부는 50% 내외, 네. 그리고 독감 접종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닌 건강한 성인이나 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뭐 40% 미만으로 조금 접종률이 낮기는 네,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접종률이 굉장히 네, 높은 네. 편이긴 해요. 네. 그래서 독감을 맞았는데 왜 이렇게 유행을 하지? 네. 괜히 맞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실 네, 분이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어차피 맞아도 걸리니까 그냥 안 맞을 거다 이러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종종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영상을 이제 클릭하신 분들은 뭐 어차피 우리 의사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도 맞으라고 하겠지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시겠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영상 찍는 건데요. 저는 왜 맞으라고 하는지 네.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물론 이 영상으로 인해서 원래부터 독감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뭐 마음을 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요번에 좀 약간 진짜 그런가? 라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생각을 객관적으로 다시 가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선 독감 접종을 해도 독감에 걸리는 이유부터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러니까 총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 WHO의 예측이 틀렸을 경우입니다. 네. 이 WHO에서는 해마다 2월경에 그 겨울에, 그 연도 겨울에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의 유형을 예측을 해서 백신 성분에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는 A형 독감, B형 독감이잖아요. 그 B형 독감 두 가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A형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서브타입. 네, 그래서 그 100개가 넘거든요. 서브타입 중에서 올해 유행할 거를 예측을 해서 이제 4가 백신을 우리가 맞았으면 4가지 A형에 대해서 이제 백신을 맞게 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3월에서 6월 경에 미리 생산에 들어갑니다. 네, 생산에 그래야 들어가서 되겠네요.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가을, 겨울에 접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예측이요. 네. 100개가 넘는 A형 중에 4개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탑4를 정해야 되는 거죠. 이 100개가 모두 다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네. 이 걸리는 애들이 주로 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예측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 근데 가끔씩 예측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럴 때 대유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2015년도에 홍콩 독감 500명 이상 사망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을 꽤 했었던 그 2009년도에 신종플루 신종플루. 바이러스 변이에 의한 네. 신종플루로도 이 예측이 틀렸었죠. 그래서 네. 접종의 효과가 이때는 없었죠.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유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측을 하지만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미리 다 생산을 하는 것도 뭐 불가능하고 맞아요. 그 모든 유형을 다 백신을 맞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측이 틀리면은 그렇게 이제 대유행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유행이 이 예측이 틀려서인가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네, 다행히도.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이제 대부분 두 가지 바이러스인데요. 모두 A형 독감이고요. 네. H1N1 그리고 H3N2 네. A형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A형은 지금 우리가 맞았었던 이제 독감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 그럼 서브타입이거든요. WHO에서 예측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접종을 맞은 분은 그 A형에 맞춰가지고 이제 백신을 맞은 거기 때문에 네. 예측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두
두 가지 이유 중에 WHO의 예측이 틀려서는 아니다. 그럼 나머지 한 가지 이유는 뭔가요? 네, 나머지 한 가지 이유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100%였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게 이제 백신 접종했을 때 이제 항체 형성률이 개인마다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접종을 받은 사람의 뭐 이런 건강 상태라든지 나이, 그다음에 면역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항체 형성률의 차이가 좀 있고요. 이제 또 접종을 어떻게 제대로 맞췄는지, 네. 뭐 근육 주사에 맞췄는지, 뭐 접종 방법,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조금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문적으로 항체라고 네. 하는데 이제 항체 형성이 잘 돼야 효과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면역력이 약한 이제 어르신이나 나이가 어린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체 형성률이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이제 건강한 성인이 독감 접종을 맞았을 때 항체 형성률이 보통은 한 7-80% 된다고 해요. 꽤 높네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어린 영아들,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2차까지 우리가 접종을 하잖아요. 2차 접종했을 때 70%, 보통 평균적으로는 낮게 보면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접종에서 70%로 보면은 그래도 꽤 높지만 제일 낮은 거로 50%로 보면은 맞아도 반은 안 생길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은 굳이 왜 맞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분은 사실 단면만 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체 형성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접종한 이유 중에. 네. 그건 바로 입원율 그리고 합병증 발생률을 네. 감소시키는 효과인데요. 이제 독감에 걸리면 노인이나 이제 어린 소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나고 아프지 않죠. 이제 보통은 이제 뭐 폐렴으로 간다든지 네. 아니면 굉장히 이제 심한 중증 질환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폐렴도 그냥 폐렴이 아니라 뭐 폐에 물이 차거나 아니면 호흡곤란이 생겨서 중환자실에 입원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들도 좀 많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물이 찬다든지 그래서 걷지를 잘 못한다든지 그런 합병증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합병증들을 좀 예방을 해주기 위해서 독감 접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독감 접종에 의해서 합병증이나 입원율을 좀 감소시키는 효과는 6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가에서 무료 접종을 한다는 게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거니까 더 심각한 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이 상당히 이제 맞아요. 높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의료 접근성이 높아서 사망까지 가기 전에 이제 치료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독감 접종률 자체가 낮춰주는 뭐 합병증이나 입원율 이런 것도 한 몫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소아들이나 어르신들이 독감 접종을 안 했는데 이미 걸렸어요. 걸렸어. 그거 지나갔어. 그럼 이제는 한 번 걸렸으니까 접종을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나요? 지금이라도 맞아야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A형 독감도 지금 유행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를 걸린 거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걸리진 않으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걸리진 않아요? 네네네. 한 가지에 걸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나갔더라도 나머지 한 가지가 안 걸린다는 보장은 네.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봄이 지나면은 B형 독감이 유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B형 독감이 많지는 않는데 네네네. 이제 보통 한 3, 4월 달에 많이 유행을 하거든요. 네네. 신학기 때. 네네. 그때는 B형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자가 접종에는 A형 독감 두 가지, B형 독감 두 가지를 예방하는 백신을 우리가 맞을 거니까 지금 내가 한 가지에 걸렸더라도 나머지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는 이제 꼭 맞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첫 번째 독감을 맞는 아기들 같은 경우는 1, 2차에 나눠서 맞거든요. 네네. 1차를 맞고 그다음에 한 달 있다가 2차를 맞는데 네네. 그 사이에 많이 걸려서 와요. 그러면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이거 또 맞아야 되냐고. 네네네. 그래도 아까 똑같은 그런
원리로 해서 이제 나머지 접종은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보면은 이제 저도 아이들 많이 보는데 청소년들도 그렇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청소년이 가장 확진자가 지금 많아요. 되게 많이 13세에서 걸리더라고요. 19세 확진자가 지금 네.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이후로는 애들이 이제 방학을 하더라도 방학 특강 뭐 이런 거 다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밀집된 공간에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서 있으니까.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청소년들은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니어서 많이 안 맞거든요. 근데 음. 접종을 안 한 청소년 또는 이제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꼭 접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무탈한 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요. 무탈하게 네, 잘 네. 지낼 수 있도록 접종을 꼭 합시다. 그리고 손 잘 씻고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저는 마스크를 지금 항상 하고 있거든요. 네. 독감 유행이니까. 네. 근데 마스크 하신 분이 진짜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맞아, 요새 네. 마스크 잘 안 해요. 맞아. 근데 이제 워낙 유행이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갔을 때는 끼는 게 좋겠죠. 맞아요. 네. 오늘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이 영하 11도예요. 추워.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고 그래서 따뜻한 겨울을 우리 가족들이 다 너무 아프지 않고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